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076일차고요. 네, 오늘 의식지도 해설 내적, 내적 자유의 상태. 내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네. 제한된 신념 체계들을 나에게 제한되어 있는 신념 체계들 때문에 자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신념, 제한된 신념 체계들을 내맡긴 개인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더 이상 오염물, 공해, 찬바람, 세균, 전자기, 주파수, 카펫, 매연, 먼지, 동물, 비듬, 덩쿨, 윤나무, 꽃가루, 식용색소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들은 두려움, 죄책감, 자부심을 내맡겼고, 이들은 두려워하는 100이죠. 죄책감 30, 자부심 175. 200 미만의 에너지잖아요. 그걸 내맡겨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내맡기는 거는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을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그 신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늘 말씀하셨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행위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 딸려 있는 게 근원의 신념을 하나 찾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 딸려 있는 온갖 부정적인, 나 버려질까 봐, 버려지지도 않고 버려질까 봐 두려움에서 온갖 제한되어 있는 신념 체계를 내맡겨 버려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맡겨 버려야 된다. 온갖.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 두 가지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리두리 막 이렇게 두리두리 있는 뭐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또 왜 올라오지? 이게 근원에서 또 버려질까 봐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55년 동안, 그죠?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전에는 못 알아차렸더라고요. 이제는 그 부분이, 이게, 그렇구나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놓아버리지 않으니까 아침에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또 그러면서 좋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밖에서의 어떤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순간의 그 기쁨이 아니라 내 목표라든지 직급을 가졌을 때에 내 성취하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아니라 외부에서가 아닌 거예요. 내 내면에서의 느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근원적으로 계속 있죠. 깨끗하게 싹 걷어지면 참 좋은데 아직은 전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그만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만큼 뭐 안 하든 하든 지금 내가 알아차리면서 또 계속 놓아버림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재해석을, 그래도 전과 다른 재해석을, 긍정적인 해석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지각이, 그래서 신념 체계를 내맡겨 버려야 하는 거야.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 딸려 있는 것들이. 그러면 몸에 대한 지각이 바뀌고, 이제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꼭두각시 인형. 내 의식 안에서 얘를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이고요. 지각의 이러한 전환은 나는 몸이다에서 나는 몸을 가진다로 전환이다. 나는 몸을 가졌구나. 나는 몸이다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근원적으로 놓아버리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놓아버리는 게. 그래서 몸은 전혀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진다. 오히려 몸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마음 없이, 몸은
마음 없이 전혀 지각될 수 없다. 늘 공부하던 말씀을 여기 이제 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은 자신의 팔임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전에 막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야? 팔이 팔을 경험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다 있어요.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뒤에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지 막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읽었던 걸 또 읽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팔임을 경험하는 거지 팔이 팔을 경험하는 게 아니래요. 제일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많이 처음에 이 말씀 정말 많이 했거든. 팔이 팔을 알까? 그러는 거. 팔이 팔인데 팔이 팔을 뭘 알지 하고 헷갈렸었어요. 근데 팔이 팔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팔인 것을 경험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인가? 너무 어렵더라니까요. 팔이 팔을 알아 하는데 팔이 알지 몰라 했을 때 이게 진짜 어려운 어떤 이 문맥 자체를 이해하는데 진짜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문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의미, 뜻 이거를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마취의 가장 기본이 된다. 마음이 잠들 때 몸에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렇죠? 네. 마음이 잠들 때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웃어지. 누구랑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고 미팅을 하는데 옆에 누가 앉았거든요. 저쪽 테이블에서 중간에서. 근데 갑자기 방구를 뀌는 거예요. 근데 뻥 끼는 게 아니라 뭐 뻥뻥뻥뻥 꼈나 길게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방구를 끼다가 스탑을 하더니 또 뻥뻥 빵빵빵빵 하면서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분도 제가 그분의 진짜 아니 이쪽이 하나 있고 가운데 있고 저쪽에 있고 좀 그 공간이 좀 넓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방구를 남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누가 있구나 하고 잘 쳐다보질 않는데 이분 이쪽 제 앞에 앉으신 분은 저쪽에 보이잖아요. 근데 남자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 근데 방구를 뻥뻥뻥뻥뻥뻥 하고 끼는데 자, 안 들리나 이 사람은 자기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너무 너무 진짜 집에서 끼듯이 그냥 이렇게 막 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그분 앞에 계신 분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하도 웃음이 나오니까 옆을 돌리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도 항상 웃어요, 보면은. 항상 보면 웃거든요. 웃는데 그냥 항상 봤을 때 웃는 거 웃어. 그러니까 그 차이도 이렇게 딱 볼 때 웃는 거랑 돌아서서 웃는데 진짜 웃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근데 그 차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맞이했을 때 웃어야겠다라는 그게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적인. 그러니까 인상 쓰거나 나쁘고 이제 저는 이렇게 확 웃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웃지 못하는데 이분은 항상 웃어요. 그래서 참 웃는 걸 잘 하시는데 그날은 돌아 앉아가지고 웃는데 진짜 웃는 어떤 천진난만한 정말 옆에 커피숍에서 방구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빵 터져요,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막 방구를 막 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영어도 하고 외국 사람이랑 와서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 오기 전에 방구를 막 꼈나 봐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했잖아요. 뭐 기억 안 하니까 몰라요. 뭐 누가 그랬는지도. 그 몸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서 껴야 되겠다고 하니까 꼈겠죠. 근데 마음에서 모르고 저절로 밀려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상태를. 근데 어쨌든 몸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래도 감각은 없는 거예요. 감각은 없는데 하는데 왜 그 방구 꼈는 게 생각이 나는지. 감각은 없는데,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몸의 기능은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어떤 그 기능들은 있겠죠. 어쨌든, 마음이 잠들 때나 몸에는 아무 감각이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몸은 어떤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서히 분명해진다.
감각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해지는 거야. 즉, 오직 마음만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귀 뀌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방귀 뀌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에서 어떻게 참느냐, 그냥 내보내느냐, 그런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며칠 저번 주였는데 하여튼 되게 웃겼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다. 매우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죠? 음, 오직 마음만이 몸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이러고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환으로 인해 이제 몸에 사로잡히지 않고, 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몸을 방어하는데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전혀 우리 몸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적인 태도의 에너지 상태. 몸은 어떻게 해요? 내적인 상태와 내적 에너지 상태, 암 수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게 말하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거에 그냥 한 5%라면 95%의 에너지 있잖아요. 나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데 주력을 한다면 완전 쫙 있잖아요. 주력을 한다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주력을 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누가 뭐 하고 밖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잖아. 그것보다 더 에너지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내적인 에너지 상태, 나의 에너지 상태예요. 외부가 아니라 암, 진짜 안다는 게 그냥 이해하는 알미 아니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그런 알의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겉모습에 관한 걱정을 놓아버리는데, 육체의 겉모습에 대한 걱정 놓아버리고 세상 속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다. 세상 사람들,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판단 분별하고 있는, 자부심에 있는 것들은 나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을 계속 판단 분별하는 거를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자부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나는 모릅니다. 진짜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받아들일 때, 네. 의식 수준, 그래서 의도, 그들의 관에 갖는 느낌에 반응하는 것, 이 외부에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갖고 있는 느낌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마하트마 간디처럼 성인 같은 사람이 지닌, 성인 같은 사람들이 지닌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한다.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그들의 육체적 겉모습, 보통은 인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더 테레사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은 봤어요. 이렇게 자그마하니 완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췌해 보이는 모습 같잖아요. 하지만 그 내적으로 흐르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도 사진으로 왔어요. 아주 자그마한 그 모습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달라이라마는 직접 뵀어요. 제가 이 세 분 중에서. 근데 딱 있지만 인상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저는 그런 인상을 별로 어릴 때 신념체계에 그런 인상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후덕하든지 좋은 그런 느낌이 저는
없어요.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의 인상에서 흐르는 거에서는. 저는 그냥 얼굴 생김새에서는 모르는데, 아, 에너지가 높으신 분이지, 500이 넘는다 했지. 그래서 그냥 그 에너지장,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막 이렇게 막 웃고 입꼬리가 올라가가 막 후덕하게 막 둥글둥글이하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 다 느낌이 인상을 봤을 때는, 그쵸? 보통 육체적인 겉모습을 봤을 때는 보통은 인상적이지가 않은 보통의 표현에서는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상이 좋아하는 그래도 한 51%? 뭐 이게 아니라 그 보편적으로 인상이 좋지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는 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뿜는 사랑과 그들이 내면에서의 어떤 그 내뿜고 있는 그 사랑과 평화의 내적 평화의 광희에 있음을 본다. 내적인 광희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저 사람이 내면에 우리 보면서 보는 순간에 이제 헷갈리는 거야. 보는 순간 제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두려움에 있을 때 두려운 상태에서 보는 순간 제가 나를 반기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순간적인 게 이렇게 싹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순간 보는 순간 이게 각성하지 않으면 내면에서의 두려움을 계속 각성하고 내려놓고 해도 싹 한꺼번에 제맥락이 2, 3분 만에 된 사람이 아니라서 그 영혼이 아니라서 계속 근원적인 거에서 올라오는 상태에서 벌써 습관적으로 세팅돼서 사람을 쳐다보는 그 분위기를 읽는다든지 근데 그게 그냥 분위기를 읽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분위기를 읽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초점이 바뀌면 육체적으로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의식 수준, 내면으로 나의 내적인 것. 밖에 저 사람 의식 수준은 175야. 저 사람은 100이야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것, 나의 내적인 의식 수준으로 초점이 바뀌면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보면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빠른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꼭 보다 보면 이런 거 즉각 효과가 있다. 빠른 결과 이게 이제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을 자꾸 봐야 된다. 밖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건강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다. 내적인 건강에 쏟는 거예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또 경험하고, 놓치면 또 경험하고, 부정적인 걸 놓치면 또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들을 계속해서 내맡기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를 계속해서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내맡기는 것은 관련된 죄책감 또한, 관련되어 있는 나의 죄책감 또한 끊임없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죄책감, 사고를 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사고를 치고 죄책감에 있고 막 이게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팅이 돼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나? 이것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죄책감을 계속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포기되고 있음.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를 계속 놓으면 이 죄책감도 같이 놓아버려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의식은 더 이상 질병을 끌어당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죄책감으로 질병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계속 놓아버리다 보면 질병에 영향받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시키는 부분들이라 영향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막 자꾸 이제 각성하지 않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 패턴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을 필요로 하며 죄책감은 나는 처벌당해야 돼. 라고 죄책감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파야 돼. 그래서 질병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수반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해도 또 고통 속에서 계속 내가 죄책감에서 계속 패턴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는 마음이 자기 보복을 위해 마음이 시켜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시켜서 하고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에 내 마음이 나한테 보복을 하고 나한테 그 죄책감을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자기 보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복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 질병과 처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보복은 사고나 감기, 독감, 발병, 관절염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만들어냈거나 달라붙었던 다수의 질병 중 어떤 것이든 취할 수가 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박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왔는데요. 그것 또한 내가 그 타이밍에 싹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인스타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자기가 박은 게 아닌데 몇 중 추돌이 돼서 막 심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예전에 그 신념체계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막 하시잖아요. 결국 신념체계 자체가 좋은 신념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좋은 신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다가 어쨌든 자기 마음에서 이제 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셨는데 뭘 생각이 나서 또 이제 톡을 보냈어요. 혹시 교통사고 났냐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이따 카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하다가 자꾸 이해가 되면은 더 고통스럽다고 그랬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듣고 몰라도 불편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업을 모르고 또 업을 짓게 되고 또 업을 모르고 또 짓게 되고 공부를 해도 모르고 짓게 되고 공부를 해도 짓게 되지만 또 뭐야? 한순간 알아차리면서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소멸, 내 마음이 지금 모르고 계속 거기에서 가동이 되는 거하고 알면서 지금 소멸시키면 뿌린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업을 덜 쌓는 거죠. 모르고 계속 난장판을 치는 거하고 각성하고 알아차리면 좀 그래도 덜 쌓게 되고 안 쌓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공부를 계속 한다면. 근데 전에 했던 거는 몰라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는 게 그냥 뭐 그렇게 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서 내가 지금 흔들림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흔들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듣다가 안 듣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사고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신념대로 자기가 끌어당긴 것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걸 보게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신념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해야 재맥락을 하고 스탑을 시키고 업을 덜 쌓게 되고 공부하면서 끊어내야 되고 계속 생각은 우리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신념의 뿌리가 신념이 생겨서 신념과 신념이 또 생겨서 경험하면서 신념 체계를 완전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빠져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다수의 질병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달라붙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마음에서 이제 당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텔레비전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유행병 형태를 취하고 저명 인사가 대중과 어떤 심각한 병을 공유할 때 그 병의 발생률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거야, 대중에. 그래서 그 병이 점점 더 성행하게 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 어떤 질병을 움켜쥐고서 그것을 대가품하는데 활용한다. 무의식에서 어떤 질병을 딱 어머, 열나면은 갱년기래?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죄책감이 드는 행위를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알고 있었던 거를 작동시키는 거죠.
열이 막 오르고 막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막 몸이 뜨겁고 후다닥거리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병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것들을. 그래서 내적 죄책감을 끊임없이 내맡겨야 된다. 내맡기면서 대가품을 점점 줄어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줄어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줄어들고 들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생에서는 끊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정성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부정성과 죄책감에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200의 용기 있게 내면의 에너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병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건강과 평화는 대개 죄책감과 다른 부정성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건강과 평안한 것은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이다. 기결이며 건강과 평안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저항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이다. 저항을 놓아버리면 평안해진다. 저항해서 싫어 하면 계속 죄책감과 질병과 그 안에 품 빠져 있더라라는 거죠. 죄책감과 질병, 그 다음에 뭔가 결핍에 빠져서 내가 계속 나를 옥죄고 있는 거.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결핍감이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뭔가 막 죄책감, 뭐가 없어서 죄책감, 막 뭔가 속으로 막 타고드는 듯한 그런 느낌들, 막 그런 느낌도 내가 죄책감으로 나는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를 계속 하루하루 그냥 경험하면서 각성하고 내면을 보면서 계속 내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깊게. 그래서 카르마적인 경향과 같은 카르마적인 전에 뿌렸던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경향 있잖아요. 카르마적인 그렇죠? 경향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질병과 병약함이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되는 흔치 않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전업에 굉장히 크게 뿌려놓은 거예요. 죄책감은. 전업에 많이 뿌려놓은 상태면은 이 생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죠? 지금 내가 탁 놓아버릴 수 있는 상태. 놓아버릴 수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전에 어떻게 했느냐는 그냥 알아차리 그랬었나 보다. 그냥 놓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랬는데 내가 막 하고 또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속되는 내맡김에서는 내면의 존재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되는 내맡김을 해버리고 놓아버림을 계속했을 때 내면의 존재 수준에서 치유를 불러오는 거예요. 치유를 불러온다. 내가 스스로 내가 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불러오는 거, 그래야 되겠죠. 내 스스로가 나를 치유하는 거지, 누가 외부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외부에서 보는 어떤 불편함들은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자꾸 내면을 봐야 돼요.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10월 달에 7, 8, 9 시크릿 있어요. 9월에 입금인데, 그쵸, 내 안에서. 아, 9월에 입금인데, 지금 벌써 또 이제 입금하기 한 달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또 함께 같이 가실 거, 여러분들도 있죠. 명단을 또 한번 챙겨보고, 누굴 좀 챙겨보지 하고 있죠. 챙겨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화요일 날 수업 있어요. 의사 들고해서 수업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